그리고 협회에서 이제 그 연습하는 기간을 좀 줘요. 응? 시험 보기 한 20일 전에. 그럼 이제 거기 일주일간 연습을 하고 또 운 좋게 선착순으로 이제 응시를 하게 되면은 두 군데요. 서울에서는 교통대학하고 협회하고 두 군데서 이제 시험을 보니까 그래도 협회에서 연습한 그 실력으로 시험을 보면 좀 그렇죠. 그래서 필기는 국적을 깨끗하시고 실기는 510개 자격증 중에서 기사산업기사가 작업형은 철도 신호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필답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합격률이 좀 지는데 철도 신호만큼은 2차가 작업형이다. 작업형 그게 맞추는데 여러분들이 필기만 합격하면은 유형은 딱 4가지예요. 1형, 2형, 3형, 4형. 첫날은 각자 접속을 하지 말아야 되죠. 네 중에 뭐가 나오는지 모르니까. 그럼 첫날 2번이 나왔다. 그럼 둘째 날은 2번 제외야. 네? 이 3개 가져오는 거야. 둘째 날 4번이 나왔다. 그럼 셋째 날은 뭐야? 이거 2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 셋째 날 접수를 하도록 하세요. 머릿속에. 넷째 날은 하나 남은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4개 뭐가 나올지 몰라. 알았죠? 네. 첫날하고 마지막 날은 절대로 실기하지 말고 가급적 셋째 날. 내가 계속 이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셋째 날이야. 근데 셋째 날 장소가 한정돼 있어. 작업대도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죠. 그걸 대비해서 1초 상간에 마감이 되니까 둘째 날로 접수를 하시도록. 응? 둘째 날. 아셨죠? 응? 쫙 날짜가 나오면 둘째 날 접수하는 걸로 이렇게. 신호기사 과목 한번 볼까요? 제1과목 회로 및 제어. 이거 기사 부분입니다. 제2과목 전자공학, 제3과목 신호기기, 제4과목 신호공학. 자, 회로 및 제어니까 요거 열, 요거 열. 그 다음에 요거는 물성론, 전자회로, 디지털. 3과목을 짬뽕시켜서 전자공학이라고 이렇게 인위적인 과목을 만든 거예요. 인위적인 과목. 신호기기는 철도에서 나오는 기기가 있어요. 건널목이라든가 등등 여러. 그 다음에 전기 기기 10개, 10개. 요것만 유일하게 신호공학 20개입니다. 모두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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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에서 48개를 맞아야지 과락도 면하고. 과락은 8개입니다. 과락은 8개예요. 과락도 면하고 평균 점수에 도달하는 거예요. 만약에 50개 맞고 7개 맞는다든가 아니면은 요놈에서 7개 맞으면은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목당 8개는 다 맞아야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시고 작전을 잘 짜야 돼요. 자, 이거 몇 개 부족해요? 몇 개 부족해요? 4개 부족하죠? 그러면 이 4개 부족한 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줘야 돼. 그러면
신호공학 16개, 신호기기 16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 응? 이거는 그냥 8개 턱걸이 하면 돼요. 턱걸이.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두 과목이야. 두 과목을 10개니까, 예? 두 과목이 10개니까 하나 포기하고, 한쪽으로 배팅해. 아셨죠? 그 다음에 요거는 20개에서 셋으로 나누니까 얼마야? 3, 6, 18. 6개는 기본으로 나오면서 2개가 어디로 튈지 몰라요. 어디로 튈지. 1로 하나가 튈지, 1로 하나가 튈지, 1로 하나가 튈지. 그래 봐야 몇 개? 7개 바람이야. 아셨죠? 여기서는 바람이 잘 안 나와. 에? 한 과목 포기하고 공부하니까. 근데 이거는 하나를 포기해도 7개밖에 안 나와. 그렇죠? 그 다음에 이 2개는 점수 따는 거예요. 점수 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등한시하고 이쪽으로 몰빵을 하면은 과락은 면하지만 48개가 안 돼. 46, 45, 47 그렇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48개를 딱 목표로 해놓고 나머지 남은 시간을 어느 쪽으로 방향을 할 것인가 이렇게 작전을 짜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그 수업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장에 시간표를 보면 알겠지만 뭐라 그랬어요? 이 2개가 과목 납제 과목이니까 시간표를 과목 납제 과목을 앞에다 비치하고 점수 따는 거는 뒤로 비치한 거는 이만큼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잘 감안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제어공학이니까 제어공학에 기본적으로 10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느냐. 지역의 구성에서 한 문제, 라프라스에서 한 문제, 전달함수에서 한 문제, 블록 선도 신호 흐름에서 한 문제, 과도 응답에서 한 문제, 주파수 응답에서 한 문제, 안정도 판별에서 한 문제, 근계적, 전분선이라는 내용에서 한 문제, 상태 방정식에서 한 문제, 시퀀스, 논리에서 한 문제. 이렇게 해서 어느 한 부분에서 2~3개 나오는 게 아니고 파트별로 하나씩 딱 나오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이 10개를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고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을 공략하고 있다 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궤적을 추적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10문제가 나오니까 요 중에는 이제 한두 문제가 전자공학의 디지털하고 겹쳐요. 전자공학의 디지털하고 겹치니까 여기서 좀 하나 건지고 전자공학에서 하나 건지는 것은 서로 교차가 된다. 그 다음에 공학용 계산기 다 가지고 계십니까? 네. 없으신 분은 다음 주에
전자공학용 계산기 두 가지 종류를 설명하신다. 카시오 FX 570 알파벳 ES 플러스 세컨드. 요 기종 특히 중요한 게 알파벳 ES입니다. 아니면 유니온 602. 이 둘 중에 하나가 이제 공단에서 쓸 수 있는 기종이에요. 자, 이것을 반드시 가져와서 전자공학에서 이거로 세 문제를 주워 먹을 수가 있어요. 이거보다 세 문제. 이거 없으면 세 문제 못 찾아 먹어요. 전자공학에서 세 문제, 하루에서 한 문제, 네 문제. 요놈의 도움을 받아서 네 문제를 다른 기종은 안 됩니다. 요 기종. 요거는 23,000원 오리지널. 요거는 요거의 짝퉁 15,000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원서 접수가 되게 되면은 과거에는 그 원서 접수를 출력 뽑아서 들고 가야 했는데 원서 접수 필요 없어요. 출력 빼지 말고 운전면허나 주민등록증만 있으면은 입실이 돼요. 그거 없으면 입실 안 돼요. 그러니까 임실하지 말고 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 아니면 여권 이렇게 해서 꼭 지차 녹음하시고, 만약에 2시에 시험 본다 그러면 1시간 반 전에 가세요. 그러면 이제 대기실이 있어. 대기실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니까 시간에 맞춰서 허용되지 말고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전에 가서 휴식 테이블에 책 좀 이렇게 보시다가 안내방송이 몇 시 시험자들은 입실하시오라고 하면 이제 그 메뉴도 닫고 올라가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재 1회에 관련돼 나왔던 문제를 프린트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는 문제 보고 답 찍는 거니까 문제 보고 답 찍는 연습. 요 답지 어떻게 풀리냐고 볼 거 없어요. 그냥 문제 보면 그냥 답이 탁탁탁 찍혀야 돼. 주어진 시간은 1분 30초에 답을 클릭해야 되니까. 그리고 답지 보는 순서는 1회부터 21회까지 가로줄로 1회부터 21회까지 있고, 세로줄은 1번부터 16번, 2회는 16번부터 32번으로 되어 있고, 3회차부터는 그 1번 문제예요. 1번의 답. 3회차, 4회차는 1번 문제에 답을 표시한 거니까 곤돈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1회차도 1번에 의한 답을 표기한 거니까 그렇게 맞춰서 한번 보시도록. 그 답안지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 지역의 구성에서 한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자, 입력이 출력까지 하는 동안에는 전달자가 있습니다. 여기를 거쳐야지 전달이 되겠죠? 요즘으로 보는 거예요. 생산자가 택배 기사를 통해서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열린 회로 게르프라고 표시하고, 생산자가 전달자를 알파벳 GS라고 표시해서 출력까지 나가는 이 과정에 뭔지 몰라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은 다시 되돌려주는 피드백이 설정이 될 때에는 이것을 우리는 패루프다. 그래서 이 패루프는 게르프에 비해서 복잡하고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이런 현상이 있겠죠? 다시 한번, 게르프는 패루프에 비해서 일단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구성은 패루프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패루프의 입력과 출력을 나타낼 때 이 부분이 부족하면은 마이너스고, 이놈이 5가 되면은 반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제어 요소라고, 제어 요소에는 R 성분, L 성분, C 성분이 있어서 제어 요소에는 조절부와 조작부로 구성이 되겠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 교재에서 60페이지에 보시면은 60페이지에 보면은 9번 문제와 12번 문제가 60페이지에 9번 문제와 12번 문제에서 해당되는 이 부분의 입력을 우리는 목표 값이다 해서 목표 값은 정치적 프로그램 비율 추정, 이렇게 이제 구분을 시키면은 요즘 아주 돌아가는 정치 세계하고 딱 맞죠?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목표를 세우면은 그때부터 정치를 하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일정한 여론조사 비율과 나를 따르는 추종자하고 같이 힘을 합치면은 내 목표 대통령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럴 때 정치는 시간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시간하고 관계가 밀접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추치제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정치는 시간하고 관계가 없지만 추치는 시간하고 무조건 밀접한데, 이 추치는 세 가지 조건을 맞춰야 되겠다. 하나는 프로그램, 비율, 추종자,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맞춰줘야 된다. 거기에 비해서 출력으로 나타나는 제어량은 세 가지 조건을 또 맞춰야 됩니다. 첫 번째, 서브 기구,
프로세스 자동 조정. 군사력이 튼튼해야 되겠죠? 대통령이 됐으면 어떻게 돼요? 군사력이 튼튼해야 되니까 서버 기구는 미사일을 우리가 설치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사일을 쏘게 되면은 방위, 각도, 자세, 위치, 미사일을 쏘려면은 이런 조건이 맞아야 되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미사일에 설치돼 서버 기구로 보시면 되고, 프로세스 어떤 진행 과정은 온도, 유량, 농도, 즉 미사일 성분에 있는 화학 성분의 온도와 유량과 농도가 착착 진행되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조종사가 비행기 몰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뭐가 등장했어요? 드론이죠. 드론 조정해야 되죠. 그죠? 배터리 싣고 조정해야 되죠. 조정을 내니까 뭐가 문제죠? 전압이 공급돼야 되고 주파수가 공급되고 인원이 직진만 하면 안 되죠. 직진, 후진, 좌우로 나눠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튼튼한 대통령과 또 국방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목표와 지원의 실력을 갖춰야 되겠다 라고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조절과 조작권은 연속 동작과 불연속 동작으로 나눠지고, 연속에는 잔챙이로 조절을 한다든가, 잔챙이에다가 잘게 잘라가지고 조절을 하다든가, 잘게 자른 것을 합하든가, 아니면은 잘게 자르고 합하고 묶어는 이러한 개념이니까 이것을 우리는 비례, 이것은 비례, 미분, 이놈은 비례, 적분, 이것은 비례, 미분, 적분.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느냐? 무슨 의미를 갖느냐? 스위치를 딱 ON 하게 되면 여기서 쫙 일정한 크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쭉 그래가지고 어느 시점 가서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피동작, 비례 동작이다. 그 비례 동작을 우리는 뭐라고요? 잔류 편차가 발생된다. 그렇다면 이 잔류 편차가 발생되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옵셋이다. 잔류 편차가 발생되는 것을 옵셋이다. 좋아요, 나쁘요? 나쁘죠? 제거시켜야 되죠? 제거를 뭘로 시키느냐? 그냥 다 묶어버려. 적분적으로 다 제거시킨다. 귀찮죠? 귀찮아. 깡그리. 그냥 스위치가 넘으면 지가 알아서 착착착착 소금성이 개선되는 제어 방식은 PID가 되겠다. PID. 연속만 하면 좀 그렇죠? 정전이 되고 또 뭔가 시스템이 망가지면은 열차도 비행기도 기관사나 조정수가 어떻게 해요? 수동으로 해야 되죠? 그렇죠? 수동이 바로 불연속이에요. 불연속을 우리는 온오프 동작이다. 자,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때 바로 이 부분의 값을 우리는 뭐라고? 전체를 동작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 지점을 우리는 동작 신호다. 그래서 바로 12번, 아니 9번.
9번에 나오는 지형 요소 앞에 본문 안 하고 본문 설명 없이 그냥 문제를 들어갈 거니까 응? 9번 문제 보시면 바로 이 부분 동작시키기 위해서 뭔가 에너지를 검출해야 되는 이 부분이 뭐냐라고 한다면 무슨 신호? 동작 신호가 되겠다. 그 다음에 12번 보면은 이번에는 이제 이 끝에 부분에서 반납을 할 건지 아니면 그대로 가져갈 건지 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바로 뭐가 되느냐? 제어량이 되겠다. 이게 최근 한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포인트가 동작 신호와 제어량. 그렇다면 혹시 궁금하지 않아요? 전기기사는 1년에 3번 보는데 왜 신호기사는 한 번밖에 안 보고? 왜 한 번밖에 안 보고? 이걸 생각했나? 로딩을 안 했나? 네? 그렇죠. 400이 넘어야 돼요. 400이 넘어야 돼. 그러면 올해 한 번밖에 안 보니까 작년에 지원자가 몇 명이 됐을까? 400이 안 됐겠죠? 375명. 고전년도 380명. 안 늘어. 어? 그러면 내년에 2번 보려면 올해 몇 명 시험 봐야 돼? 401명. 400명만 보면 내년에 2번 봐. 과연 이제 뚜껑 열어봐야 되는데 뚜껑을 이제 오픈한다? 11월 말. 올 11월 말 돼야지 이제 520기의 전 종목이 이제 나오는 거. 일단 2문 풀었어요. 신호기사가 이제 좋다. 이거 아주 좋다라는 2문 풀었기 때문에 400명만 딱 찍으면 내년에는 이제 2번 보는데 멋있어. 왜 이제 그런 게 있냐면은 옛날에는 일요일날 한 번 시험 봤잖아요. 겹치고. 그런데 작년부터인가 이제 이게 CBT로 바뀌면서 시험을 갖다가 20일씩 봐. 그러니까 그 20일 동안에 동일 종목은 안 되지만 타 종목은 계속 볼 수가 있는 거야. 전기기사도 보고, 소방도 보고, 기계도 보고, 철도도 보고 하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올해는 이제 응시가 좀 많아지겠지. 왜? 어차피 네 중에 하나 몰라서 찍으면 되는 거지 뭐. 그거 안 걸리겠어.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안 걸려. 근데 공부 어정쩡한 사람들이 딱 걸리는데 시험만큼은 2차 부담이 없는 거야. 왜 2차 부담이 없어요? 실기 4개만 추가라고 하면 돼. 4개만. 근데 그 4개가 동떨어진 게 아니야. 거기서 거기야. 흐로가 위로 붙었다 아래로 붙었다 그 차이지. 단자대 꽂는 리드선 그 잭은 15개 계절기 판에다가 몇 가닥에 한 100가닥 꽂는 건가? 앞뒤 찍어가지고 이제 보는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앞찾기가 있어요. 앞찾기가 수동은 5만 원이야. 수동은 자동이 있어요. 자동 80만 원. 자동으로 오면 그 나이 드신 분은 그 자동 80만 원짜리 앞찾기 딱 넣으면 스르륵 스르륵 과연 그럼 내가 80만 원 주고 그거를 사야지. 시간 단축이 되는데 한 20분. 그 다음에 힘이 안 들어. 응? 그 다음에 그럼 80만 원 주고 어떻게 당근만 대 팔어. 응? 응? 아니면은 시험 보는 때 하루 회사 그 반찬 해가지고 그거 가서 흔들어 입구에서 자 이거는 80만 6천 원에 사가지고 합격했는데 반값에 사라. 그럼 얼른 사겠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또 후배들한테 또 넘겨주세요. 충전력이니까. 한 문제? 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들어간다니까요. 58페이지. 피드백 지역의 특징이 아닌 것은 피드백 구조가 복잡하고 복잡한 만큼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런데 구조가 간단하고 설치비가 싸다? 이랬죠. 2번. 다음 중 대놓고 시스템의 주된 장점이 아닌 것은 답은 1번. 원하는 출력을 얻기 위해 보정을 해줘야 된다. 보정하는 건 뭐예요? 이 자체가 추가되면은 반납하고 부족하면 뭐예요? 다시 원해야 되니까 보정할 수가 있는데 보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틀렸죠? 3번. 다음 요소 중 피드백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기본은 바로 제어 대상. 제어 대상은 여기서 잘못됐다. 4번. 피드백 제어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치는 피드백에서 반드시 필요한 건 뭐예요? 입력과 출력을 비교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값이 아니면은 피드백 시키는 거죠. 입력과 출력을 비교한다. 4번. 5번. 다음 용어 설명 중에 옳지 않는 것은 목표값을 제어할 수 있는 신호로 변하는 자체를 조작보다 틀렸죠? 제어 요소가 되는 거지 목표값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2번. 6번. 조절부와 조작부로 이루어진 것은 제어 요소. 제어 요소는 조절부와 조작부로 구성되어 있죠. 동작 신호를 만든다. 동작 신호를 만든 것은 바로 뭐예요? 동작 신호를 비교를 했기 때문에 동작 신호가 되는 거죠. 비교고. 답은 2번. 9번. 그림에서 동그라미 친 1번 부분은 무엇이 되는 신호냐? 동작 신호가 되어야 된다. 10번. 제어 요소가 제어 대상에 드는 것은 조작이나 그리고 여기에 제어량 앞에 여기가 조작량이 설정이 되는 거죠. 12번. 그림이 화살표가 조금 잘못됐는데 여기는 조작량이지만 요 동그라미 친 요 부분 있죠. 요 꼭지점은 제어량입니다. 제어량. 잘못하면 답을 1번으로 치는데 그 화살표가 사실은 점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좀 까맣게 칠해 이렇게 했잖아요. 이걸 이렇게 좀 칠해. 이 부분이 제어량이라는 것으로. 목표값 미치시고 입력이죠. 목표값은 입력이죠. 입력에 해당되는 값은 누가 들어있어요? 정치, 프로그램, 비율, 추정이 들어있죠. 그랬으니까 비율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프로세스, 서브기구, 자동 조정은 다 출력 쪽이죠. 그 입력과 출력에 어느 부분으로 나타났냐 그 구분하는 겁니다. 14번. 제어량을 어떤 일정한 목표값으로 유지한다. 그렇다면 제어량을 목표값으로 유지한다라면 두 가지로 나누세요. 하나는 정치하고 추치 두 개로 나눠서 정치는 시간에 관계없고 추치는 시간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되는 거니까 제어량을 어떤 일정한 목표값으로 유지한다. 시간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시간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정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야, 정치하는데 무슨 나이가 필요하냐? 90살도 국회의원 나올 수 있고 90살도 대통령 나올 수 있다. 시간하고 상관이 없어. 정치. 응? 15번 연속 압연기. 자, 연속 압연기 시간 개념이 들어요, 안 들어가요? 시간 개념 없죠? 그러니까 뭐야? 정치. 그 다음에 16번 자동제어, 추치제어. 추치는 뭐야? 시간이죠, 시간. 그렇죠? 시간. 추치제어 3종이 아닌 것은 추정, 비율, 프로그램. 프로세스는 뭐야? 출력 쪽이죠? 출력 쪽. (17번) 목표값이 미리 정해진 시간적 변화에 대해서 제어량을 추정하는 것은 프로그램. 18번 조종사가 없는 엘리베이터 프로그램. 열차의 무인운전. 요새 신분당선이라든가 몇몇 경전철은 기관사가 없이 프로그램으로 하죠. 무인운전 프로그램. 인공위성을 추적한다. 추정제어. 21번 연료의 유량과 공기의 유량과의 사이의 비율을 연산시키고자 한다. 비율 제어. 22번 자동제어 분류의 제어량. 제어량은 출력을 의미하죠. 출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 추치 제어. 23번 피드백 지역의 위치, 방위, 자세. 이 사이에 서버 기구가 있어야 되죠. 24번 제어량의 온도하며 프로세스. 프로세스는 자세는 서버 기구니까 아니죠. 26번 원료를 중류장에 위해서 휘발유 등유 등으로 분류한다. 프로세스. 27번 전압 주파수 자동 조정의 기본으로 보면 되겠죠. 28번 자동 조정기에 주파수 않는 거. 정치 제어. 29번 잔류 편차. 찌끄러기죠. 잔류 편차는 비례 제어. 또 찌끄러기 잔류 편차를 영어로 옵셋이라고 표현하면은 비례 제어. 31번 잔류 편차를 옵셋이라고 하는데 옵셋을 제거한다. 적분 제어. 이 32번 제어 오차가 검출될 때 오차 변화되는 속도에 비례해서 조작력을 조절하는 동작으로 오차가 커지는 것을 미리 사전에 자르는 거죠. 오차가 생기기 전에 미리 단속한다. 미분 동작. 33번 비례 미분 동작은 무엇을 개선하기 위한 거냐. 스위치를 집어넣으면 응답을 빨리빨리 수긍할 수 있게끔 배치를 해야 되죠. 수긍성. 34번 PD 제어의 P는 비례고 D는 디퍼런셜, 미분의 약자입니다. 미분의 약자는 진상보상입니다. 미분 진상보상이에요. 35번 확실한 정상 특성과 확실한 응답 소극성을 제어한다. 그렇다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야 되죠. 비례, 미분, 적분. 세 가지가 몽땅 다 들어있는 놈. PID. 확실하게 붙이기 위해서 36번 모든 편차를 최적화시키는 소극성 PID. 그렇다면
그러면 왜 PID 동작을 자꾸 강조하느냐? 안정성이 좋기 때문에. 네? 안정성이 좋기 때문에 편차를 제거하고 안정성을 개선하고 좋게 하기 위해서 PID를 쓴다. 38번. 연속이 아니면 반대는 뭐예요? 불연속이죠? 불연속은 옵셋. 다음 중 불연속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온오프를 다른 말로 하면 샘플링 제어를 온오프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듯이 미분이 됐든 적분이 됐든 비례가 됐든 이런 부분들은 다 연속이고 온오프 또는 샘플링은 불연속으로 묶을 수가 있다. 또 다른 말로 유식하게 쓰면은 사이클링을 일으킨다. 사이클링을 일으키는 것은 온오프, 샘플링, 불연속을 가리킨다. 자, 40번까지 딱 묶어서 40개 중에서 하나 나오는 거예요. 네? 40개에서 하나. 그거의 그림은 이 그림 하나예요. 잠깐 쉬었다가 저기 커피 한잔 하실 분들은 상주로 오늘